국내 거래소 사용자분들에게는 저는 잠재적인 리플의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단독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 상장 기준에 증권성 판단을 제외했다는 소식, 오늘 코인키스 저녁 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저녁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오늘은 증권성 판단 제외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기 앞서서 구독자 43,900명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0원으로 리플의 단기 움직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RSI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Money Flow Relative Strength Index 지표를 통해서 오늘은 이 방향, 어떤 방향일지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국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리플 투자자분들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안심이 될 만한 그런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 상장 기준의 증권성 판단을 제외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닥사 아시죠? 닥사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개 가상자산 대표 거래소의 모임입니다. 모임이라면 좀 그렇고 단체입니다. 자, 최소한의 공통평가 항목을 만들겠다. 상장에 있어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프로젝트 사업성도 평가 항목에 포함하겠다. 가상자산 위험성이 고려된 필수 평가 항목을 규정하겠다. 상장 심사 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 평가 결과는 문서화해서 보존하겠다. 상장 폐지와 관련돼서는 최소한의 공통 항목을 마련할 것이다. 국내 투자자 영향이 클 경우 24시간 내에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기 대응 계획 수립해서 공동 대응할 것이다라는 상장 그리고 상장 폐지에 대한 닥사의 자율규약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피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통 상장 기준의 증권형 토큰 판단 여부는 다루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5대 거래소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이 참석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지원 즉 상장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달 시범 운영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16일 복수의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이달 발표할 가이드라인 초안의 증권형 토큰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간 대외비로 아예 밝히지 않았던 최소한의 상장 기준을 알리겠다는 의미일 뿐 증권성 토큰이 핵심 논의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특히 이제 리플, 증권성 여부 제일 많이 따지는 게 리플이잖아요. 왜냐면 미국의 SEC가 리플에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권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소송이 오늘로서 603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미국에서의 이슈가 우리나라에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거겠죠. 이따가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증권형 토큰 판단에 대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할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다. 왜냐면 미국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초안에도 마지막에 극적으로 담길 가능성은 있다. 극적으로 담길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다음, 금융당국은 증권형 토큰을 분류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천명했습니다. 이달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구분해서 후자의 경우, 비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거래 중인 토큰이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융감독원이 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건 좋은 내용이죠. 1차적으로 금융감독원이 힘써야 될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래소 또는 암호화폐 기업, 어떤 기업?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 또는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거래소, 이런 것들을 먼저 단속하는 것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상장에 대한 기준이 공개될 필요성은 비증권형 코인보다 증권형 토큰의 경우가 더 크다. 토큰은 채굴 방식이 아닌 ICO 방식으로 발행된다. 플랫폼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 분석 및 매출 지속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주요 결정이 재단 소수의 멤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운영자들의 이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중요합니다. 증권신고서와 같은 투자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크죠. 금융당국이 원칙은 밝혔지만 증권형 토큰을 분류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권성 여부를 언제부터 따졌습니까? 증권성 여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요. 이 시간에 차라리 테라루나 우리 권도영 빨리 국내로 소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인터뷰하고 있어요. 빨리 잡아들여야 됩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아까 권도영은 잡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좀 과격했네. 죄송합니다. 소환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증권형 토큰에 대한 당국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업계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도 애매한 상황. 이분 누구죠? 어떤 분이시죠?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죠. 당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데 굳이 나설 필요가 있냐?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내 5대 거래소 증권성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 리플은 결국 상폐 계획이 적어도 당분간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 증권성 이슈는 미국의 이슈일 뿐이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증권성 여부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슈일 뿐이에요. 미국에서 크게 다뤄지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그냥 이슈예요. 누가 일으켰나요? SEC가 일으켰습니다. 왜 일으켰나요? 13억 달러 때문에 일으켰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영역 확장을 위해서 일으킨 거잖아요. 진짜 엄밀히 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이슈도 아니에요. 그냥 SEC의 정말 저도 리플 홀더니까 좀 과장되게 과하게 말씀드리자면 객기다. 근데 암호화폐를 모르는 사람이 그래 뭐 해야 돼 이제 가상자산 뭐 해야 돼 여러 가지 규제해야 돼. 알았어. 그럼 미국에서 뭐가 이슈야? 그럼 보겠죠. 우리나라 행정 처리되는 과정은 제가 불보듯 뻔합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잖아. 미국에서 뭐가 이슈야? SEC가 이슈래. SEC가 세크가 뭐야? 세크가 아니라 SEC야? 뭔데? 증권? 왜 증권 따지고 있는데? 누가 걸렸어? 리플? 뭐 시총 몇인데? 시총 6이야? 큰 데네. 그럼 이거 우리나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막상 뭐 하기도 좀 뭐해요. 뭐 하려고 했더니 5대 닥사 5대 거래소가 굉장히 전문가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기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0분 토론 패널에 나온 사람들은 물론 그런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나옵니다만 그냥 일반 경제 전문가라니까 그냥 공부해서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영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해서 영어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6개월 만에 마스터했다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혹시 있으면 죄송하고요. 어쨌든 증권성 이슈는 미국의 이슈일 뿐이다.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거래소가 굳이 앞서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요, 과세 기준을 세울까 말까 하려다가 세웠어요. 세웠더니 만약에 제가 코인키스 대표가 2억을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4억을 손실봤어요. 또는 4억을 손실 중이에요. 그러면 2억은 수익 냈으니까 과세하고 4억은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아직 안 팔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뭐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과세 기준이 정확한 게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과세 기준도 없는 나라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세 기준이 없기 때문에 2년 유예 아주 좋다.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과세를 매겨야죠. 왜냐면 시민들은 과세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직 과세 기준도 없는데 무슨 증권, 이게 뭐가 급하다고. 아니 설령 리플이 증권이라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리플이 증권이라고 칩시다. 그거 여러분이 손해인가요? 리플 증권인가고 여러분 투자하고 XRP 투자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거래소가 굳이 앞서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국내 분위기에 맞춰 나가면 됩니다. 굳이 공무원들이 앞서서 모르는데 안 척할 필요 없어요. 5대 아까 닥사 있잖아요. 5대 가장 거래소가 닥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닥사가 해 나가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5대 거래소 증권성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리플 상패 계획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증권성 이슈는 미국의 이슈일 뿐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5대 거래소 닥사가 굳이 앞서가서 선도할 필요가 없다. 자기 이속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만약에 리플을 만에 하나 상폐한다? 와, 거래량 3위에 거의 랭크되는 리플을 없앤다? 와, 내가 거래소 대표여도 안 하겠다. 왜냐면 수수료 화끈하게 줄을 텐데.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에 대한 더 진한 이야기, 그리고 리플의 단기 방향 궁금하신 분들은 회원분들 다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참고하시면서 리플의 단기 움직임 기술적 지표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저녁 8시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